집이 넓고 수납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살림이 편한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행동이 얼마나 짧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있습니다. 좋은 동선은 걸음수뿐만 아니라 집안일의 과정과 단계까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사노동을 줄일 수 있는 7가지 동선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관에서 장을 보고 들어온 후의 동선입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생수나 쌀처럼 무거운 물건부터 냉장식품 그리고 생활용품까지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집 안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현관과 주방 그리고 팬트리 사이의 거리가 멀거나 주방에 가구와 문이 많으면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동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현관에서 들고 들어와야 할 물건을 어딘가에 내려놓고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를 함께 생각하면 좋습니다. 주방 가까이에 팬트리를 배치한다거나 현관에서 주방으로 이동하는 길에 임시로 물건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장을 본 후에 정리 과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특히 생수나 휴지처럼 부피가 큰 생활용품은 사용하는 장소보다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위치를 기준으로 수납 공간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납장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물건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자리를 찾기까지의 거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탁 동선입니다. 세탁은 빨래를 세탁기에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탁물을 모으고 세탁하고 건조한 뒤에 옷을 개거나 걸어서 다시 수납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는데요. 욕실과 드레스룸은 집의 한쪽에 배치되어 있고 세탁실은 반대편 베란다 끝에 배치되어 있다면 세탁물을 들고 집안을 여러 번 왕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이동이 매일 반복되게 되면 세탁 자체보다는 빨래를 옮기고 정리하는 일이 더 큰 노동이 되곤 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세탁물이 발생하는 욕실이나 드레스룸과 세탁하고 건조하는 공간 그리고 옷을 수납하는 공간이 가깝게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새롭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면 세탁실과 드레스룸을 하나로 연결하여 올인원 드레스룸을 만들면 좋아요. 세탁 동선은 세탁기의 위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빨래가 발생해서 다시 옷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되는 집안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사 공간입니다. 집안일이 힘든 이유는 일의 양도 있지만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공간을 오고 가는 과정에도 있는데요. 택배를 뜯기 위해 가위를 찾고 분리수거를 위해서 다시 다용도실로 이동하고 다림질이나 옷수선을 위해서 또 다른 공간에서 도구를 꺼내야 한다면 작은 집안일 하나에도 여러 번의 이동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집을 설계할 때는 세탁이나 청소처럼 반복되는 가사 업무를 한 곳에서 이어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현관 한쪽을 택배존으로 만들어서 하부장 상단에는 택배를 뜯고 하부장 내에는 가위나 테이프 등을 수납하여 정리에 용이하도록 하고 드레스룸 한쪽 빈 공간에 다리미실을 만들어 두어서 다리미판을 접었다 폈다 하는 수고스러움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방 바로 옆에 세탁실과 드레스룸으로 가는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방 일을 하면서도 세탁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동선을 최적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카운터 하나와 필요한 수납만으로도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던 가사 업무를 제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위한 물건이 사용하는 장소 가까이에 있고 작업을 마친 뒤에 바로 정리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이동뿐만 아니라 일을 미루게 되는 상황도 줄어들어서 생활의 효율을 높이고 집안일의 흐름을 단순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싱크대에서 세척한 뒤에 조리대에서 손질하고 쿡탑에서 조리하는 과정이 매일 반복됩니다. 이 순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면 요리할 때마다 같은 공간을 여러 번 오고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방을 계획할 때 냉장고에서 꺼낸 식재료를 잠시 내려놓을 자리가 있는지, 세척한 재료를 바로 손질할 수 있는 조리대가 충분한지,
조리 중에 필요한 양념과 도구가 가까이에 있는지도 충분히 고려하면 좋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집이라면 식탁에서 사용한 그릇을 가져와서 음식물을 버리고 가볍게 헹군 뒤에 식기세척기에 넣는 과정까지 고려하면 좋습니다. 식기세척기와 식기수납장에 가까우면 세척이 끝난 그릇을 정리하는 동선도 짧아져서 효율적이고요. 좋은 주방은 보기 좋은 주방을 넘어서 꺼내고 씻고 조리하고 정리하는 모든 과정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주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틈새 공간의 활용입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버려지는 틈새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 도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함을 만든다거나 전동 칫솔이나 휴지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용도에 맞춰 분산해서 수납하면 관리도 깔끔하고 편해져서 사용성도 높아집니다. 주방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모으는 위치와 외부로 배출하는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를 들고 거실이나 복도를 가로질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냄새가 퍼지거나 바닥에 내용물이 떨어지는 불편함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방을 계획할 때는 쓰레기를 어디에 숨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아서 밖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혹시나 주방에서 보조주방 혹은 다용도실을 통해 현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있다면 그 동선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방 가까이에 보조주방이나 다용도실이 있다면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쓰레기 보관 공간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고, 싱크대 하부에 빈 공간에 있어서 쓰레기통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쓰레기 동선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지만 생활하면서 매일 체감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설계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족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가사노동은 단순히 일을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움직임이 겹치면서 생기는 기다림과 방해 때문에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출근과 등교를 준비하는 아침에는 세면하고 옷을 입고 식사하고 외출 준비를 하는 일이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세면대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기다려야 되고, 주방 통로가 좁으면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과 냉장고를 사용하는 사람이 계속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과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동시에 사용하는 공간의 폭과 위치를 계획해야 합니다. 세면대를 두 개로 나누거나 세면 공간과 샤워 공간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 드레스룸의 화장대나 외출 준비 공간을 함께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냉장고를 조리 공간의 가장 안쪽이 아니라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두면 요리하는 사람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음료나 간식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동선은 한 사람의 움직임만 짧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노동을 줄이는 집은 값비싼 가전보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납이 많아도 사용하기 불편하면 물건은 밖으로 나오게 되고, 공간이 넓어도 동선이 길어지면 집안일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집을 설계할 때는 예쁜 모습만큼이나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이 반복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요. 좋은 동선은 집안일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를 단순하게 만들고 그 작은 차이가 매일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